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장 강의를 보며 쉬운 한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징어 게임 해석과 함께 최순 선생의 그 동학사상 안진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난 10월 6일 지미 펠런 쇼에 열연했던 그 배우들의 네 분이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쇼에 참가를 했는 엄청난 쇼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열풍을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최순 선생의 그 동학사상과 거기서 나오는 고물령부 메커니즘, 인류 진화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다, 그런 생각이 돼서 같이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음에 도대체 왜 돼지 저금통에 456억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이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 인간이 진화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피지컬계 안속에 있는 아스트랄계, 우리의 심적 세계가 여성체, 자궁체 역할을 하게 돼서 거기서 우주 원천의 세계가 빅뱅으로 새로운 우주가 탄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계백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일어날 때에 요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스트랄계에 생산되는 그런 어떤 자산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엄마가 마치 아이를 자기의 몸에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배출을 하는 것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산을 모아서 아이의 몸을 구성한다 할 때에 이 아스트랄 세계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서 맨 마지막 해에 모든 자산이 모인다고 그러는 거죠. 어떤 물질적 요소 그것들이 부귀와 재화가 모이게 돼서 그것이 456억, 그러면 4, 5, 6 차크라 개념은 456억이 돼지 요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요를 가지고 탄생하는 요 아래 세계로 다 넣는 거죠. 다 넣어가지고 요거를 탄생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요 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요 알이 여기 와 있는 거죠. 요 알에. 그래서 요 가치가 456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돼지 저금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요게 형성되는 게 456억의 요소들, 결실물들, 재화들이 구성이 되는 것은 요 몸으로 구성돼 나오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설탕 뽑기 달고나 게임이 왜 두 번째에 또 진행이 되는 거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아이의 형태로 탄생을 할 때에 여기서 생산되는 물질이 아스트랄계에서 물질의 변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연금술적 변성이 있는데 쭉 변화 과정이 있다. 물질적 변화, 물질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선도적인 표현으로는 여기 지성공 단계가 바로 물질 변성을 아주 심오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가 바로 4, 5, 6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화신 단계, 연기화신 10월 양태, 그러니까 요 개념으로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지성공 단계, 연금술적 변화, 물질적 변화 과정은 보면은 신단, 그러니까 4, 5, 6 신단이라, 그러니까 요때에 요 우주알, 요게 우주알이 개벽되고 있는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고는 요 알 속에서 탄생하는데, 요 알이 바로 신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중승장생 불사법에 요런 단계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수명이 증가를 하고, 또 결국에는 요게 이제 불사체로 나오는 거니까
불로불사체로 탄생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기화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에너지를 가공을 해가지고 연금을 해가지고 신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다음에 시월양태라고 해가지고 요 아이를 마치 여자가 몸 안에서 아이를 그 자궁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계를 표현하죠. 시월양태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를 좀 더 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게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주후 비금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동맥, 그러니까 여러분의 척추를 따라가지고 미려간, 협적관, 옥침관을 따라가지고 상관 돌파를 하면서 임동맥이 이제 뚫려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걸 주후 비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용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호교로 가는 게 용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용호교구 현상이라는 교용호, 왜냐면은 이쪽 동방목 쪽에 코잘개 쪽에서는 용이 올라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백호, 서백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사신도로도 그대로 다 투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신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백호와 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거죠. 동서가 융합이 되면서 이쪽에선 진사지간, 이쪽엔 수레지간이 돼서 지금 여기에 안신가에 나오는 동학 안신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수레지간에서 개 같은 외장놈, 그다음에 돼지 같은 오랑캐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 당시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가지고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최순 동학에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전쟁이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게 술해에서 일어나는 요 전쟁 개념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은 인류 최후라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인간에서 신으로 변할 때 인간으로서 마지막이 되고 신으로서 새로운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는 더 라스트 맨이 되는 마지막. 더 라스트 맨. 라스트 맨이에요. 인간은 라스트 맨이 되고, 왜요? 신으로서는 초인이 되는 첫 사람이 되는 거죠. 신으로 첫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라스트맨, 그러니까 종말하는 거잖아요. 종말하고 새로 시작하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이면서 새로운 시작되는 종시전쟁이라고 해요. 인간으로서 끝나고 신으로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종시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나쁜 전쟁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끝난다는 전쟁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때 이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게임 자체가, 이 전쟁 자체가 어떤 현실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아스트랄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아스트랄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서 이거를 추배도 같은 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중국의 유명한 예언서 추배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중국의 당태종에 의해서 이순풍 원천강이 중국의 어떤 앞날을 점치는 텍스트를 60간지를 할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60개 개를 거기다 또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치를 이제 드러내는 텍스트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전쟁 자체, 이 아마겟돈 전쟁 자체는 56상, 그러니까 56번째 기미 장에서 얘기를 하기를, 56기미에서 기미에서 전부재병이라다, 조화유희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쟁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부재병, 그러니까 뭐 병사가 없다, 부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 저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은 부재병, 병사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조화, 유희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유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게임이에요. 게임. 영어로 게임이 되는 거죠. 게임. 그러니까 조화 유희. 그러니까 어떤 그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시 할 때 조화. 그러니까 어떤 창조와 변화. 그러니까 창조 변화의 과정이 게임과 같다. 그 변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건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창조 변화 과정이 게임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병사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그 최순 선생께서는 이걸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하기를 무병질환이라고 그러죠. 무병질환이다. 그러니까 어떤 병사가 없는 그 난이 일어난다. 병사를 가지고 하지 않는 그 난이 일어난다는 무병질환. 그 의미가 같은 거죠. 이와 같이 실천조 조화정, 어떤 조화가 일어날 때, 창조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무병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것이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그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는 그런 게임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바로 승리자가 돼야 돼, 이긴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요한계시록의 그 주인공은 사실 이긴 자, 승리자 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개념이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최순 선생께서는 이쪽 수레지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수레지간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표현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빗대어 가지고 그것을 개 같은 외적놈, 돼지 같은 그 북쪽의 오랑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임진왜란. 왜냐면 또 임진왜란인 것 자체가 임신한다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는 지금 우리가 우리 몸에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지성공 과정이라는, 지성공 과정일 때에 바로 이렇게 그 동맥과 그 인맥이 통하면서 교용호, 그리고 용과 백호가 합하는 그 교용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용호상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거예요. 용호상박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물질 변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오객환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종의 탄소체에서 우리 몸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 수정 유리, 광화체가 된다 그러죠. 근데 오객이라고 하는 것은, 오객이라는 개념은 크리스탈 유리, 수정 유리, 광화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트랄계의 몸이,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랄 바디, 우리 아스트랄 여성체 역할을 하는 아스트랄 바디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로 변화가 되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돼서 이것을 오객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그리고 코잘개는, 이것은 이 아이로 나오는 몸은 바로 황금메탈체라고 하는, 황금메탈체로 표현한 거죠. 이것을 금액이라고 한 거죠. 금액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객과 금액은 뭐예요? 액체잖아요. 액상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객과 금액이 이렇게 그 오객 환단,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오객 환단 과정과 이 단 자체의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이라는 게 이 R이란 말이에요. 우주 R의 변화가 4, 5, 6 과정에서는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오객이 형성되고 금액이 형성되면서 그 이 R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오객적인 그 상황에서 변화가 이럴 때 오객 환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 변화가 있을 때는 그 금액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단이라고, 환단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 근원의 단위, 근원으로 돌아가는, 근원의 세계를 여는, 근원의 세계에서 구성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돌아갈 자, 환자니까. 그러면서 근원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단위다. 이는 오객 금액. 그러면 금액은
황금 메탈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오객 환단에서 목욕 태선, 그러니까 그 신선의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목욕하는, 그러니까 그 오객 속에 그 아이가 있으면 뭐야? 그 오객 속에 목욕을 하고 있는 거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 태선할 때 이때는 소환단, 대환단, 칠환단, 구전단 이렇게 단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7반단, 구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기준으로 한 거냐면은 요 7반단이 7,5를 기준으로 한 거고 9전단은 요 신을 기준으로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오객이니까 그렇죠? 그 7,5니까 여기 7반단, 9전단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객이.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금액이 형성되죠. 금액이 또 오객 다음에 이제 금액이 형성되면서 귀화 분신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의 몸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물질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몸을 만든다는 거죠. 몸을 태워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든다. 이런 형태의 변화. 그래서 황백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흰색에서 노란색. 그러니까 오객에서 금액이 나오는 현상을 황백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오객과 금액에, 그러니까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와 황금 메탈체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몸 자체가, 엄마의 몸 자체가, 포태하고 있는 아스트랄 몸 자체가 변화하면서 그 몸을 기초로 해서 아이의 몸이 탄생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물질 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영성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물질 변성,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서울대 다닐 때 이제 원자력공학과 이쪽에 다니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이쪽 인문계열 분들보다는 이쪽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제가 또 많다고 이렇게 제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증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영성하신 분들은 좀 뜬구름 잡는 심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많이 다룬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몸이 바뀌는 과학. 그래서 제가 선도는 과학이라고 제가 누차 주장을 하는 것은 실증성이 요구되고 실증으로 결정되는, 선도는 과학이어야 된다. 선도는 과학이어야 된다는.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어떤 이론적 과정만, 심리적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 변성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물질과 정신과 영과 육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 변성이 수반된다. 근데 물질 변성이 수반될 때에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와 황금 메탈체로 변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표현을 해준 것이 바로 이 달고나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고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달고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달고나 게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 5번째 유리판 징검다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판 징검다리 게임이 있는데, 바로 이 유리판이라는 건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표현하는 거죠. 유리판을 걸어갈 때 뭐예요? 그냥 일반 유리판 있고 강화 유리판이 있어요. 그렇죠. 유리판 게임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건너갈 때에 16명이 자기가 번호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를 건너갈 때 어떤 부분은 일반 유리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강화 유리로 돼 있는데, 일반 유리를 밟으면은 어때? 유리판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유리판이 깨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화 유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강력한,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유리가 되는, 그렇죠? 강력한 물질 변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 유리, 그러니까 일종의 방탄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될 때에, 여러분의 아스트랄계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될 때 그 몸은 방탄체가 된다라고 하나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는, 유리 광화체 현상은 이것이 방탄 갑옷과 같은 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우리가 여러분이 이 아이의 몸을 포태해가지고 태어날 때 이 아이 몸을 감싸고 있는 이 몸은 옷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옷이 갑옷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갑옷. 그러니까 방탕갑옷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예요? 방탕갑옷을 입은 소년의 상을 갖게 된다. 방탕갑옷을 입은 어린애. 갑옷을 입은 아이돌. 우리가 아이돌이다. 그래서 이것을 BTS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원래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방탄갑옷. 광화유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총알이 못 뚫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존재를 보호하는 거죠. 이 몸이 보호하는 엄마의 몸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몸인 아스트라체가 옷이 방탄갑옷이 돼가지고 요 안에 있는 요 몸을 보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탄갑옷을 입은 아이돌 BTS가 된다. 이게 똑같은 제자 우리가 BTS가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와 같은 이치가 똑같이 투영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탄갑옷을 입으려면은 방탄갑옷은 유리, 근데 그게 투명한 유리와 같은 몸이 돼가지고 몸에서 빛이 방출을 하기 때문에 빈몸이 되기.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빈몸이 된다. 이걸 이제 빈몸. 그래서 몸에서 빛이 난단 말이에요. 빛.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여기서 우리 몸의 변성 과정에서 이 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불을 사용해서 녹여야 되잖아요. 사용해서 연금해야 되니까. 불이 응집이 돼서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물질들 자체가 빛나는 작은 결정들, 모래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빈몸이 되는 겁니다. 빈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LED, 그러니까 우리가 TV 같은 게 LED TV 같은 그런 거예요. LCD, LED 이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LED 뭐야? 라이트잖아, 라이트. 빛의 소자. 그러니까 빛의 소자 같은 입자들. 자, 그러게를 뭐라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방탄 유리를 만드는 게 뭐냐면 유리를 만드는 게 빛의 결정, 소자, 빛의 결정체, 빛의 결정체인데 유리 결정이라 빛의 유리 결정이라고 그래요. 유리 결정체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를 만드는 거, 여러분은 유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 있었죠? 자, 여러분 유리병 이렇게 만드는 과정 보세요. 엄청난 불 속에다가 이거 녹여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빼내잖아요. 유리 만드는 과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유리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이게 모양을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유리의 원료가 뭡니까? 유리의 원료가 바로 모래죠, 모래. 수정 모래가 바로 유리 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게임에서 지금 이 달고나 만드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달고나 만드는 과정이 결국 뭐냐면 이 달고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고나 만드는 과정이 설탕을 녹여서 그러니까 요 과정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걸 경험을 해봤죠. 달고나 만드는 과정. 그런데 그 달고나 만드는 게 설탕을 녹이죠. 설탕을 녹인데 이게 달고나 만드는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녹여서 소다를 첨가해요. 이렇게 불에다가 놓고 녹여가지고 거기다 각종 모양을 찍어내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달고나 만드는 거잖아요. 설탕 뽑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마치 어떤 영상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고나 만드는 과정은 뭐를 묘사를 한 거예요? 달고나 만드는 과정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 제조 과정. 광화체 제조 과정이죠. 제조 과정. 그러니까 달고나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은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 제조 과정으로서 마치 설탕을 녹여서 소다를 첨가해서 각종 모양을 찍어서 만들어내듯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 몸속에서 있는 그 어떤 그 수정 모래들과 같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수정 모래, 이게 사죠, 사. 모래사자를 써가지고, 수정 모래에 해당되는 이 사라고 하는데, 이걸 단사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가 단이라고 할 때 그 단을 해서 단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사들을 녹여가지고, 단사를 녹여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을 만드는 거죠. 몸을 만든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황금 메탈체의 몸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몸을 만들 때에 그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 달고나 그 액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고 요 모양을 찍어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고나 만들기는 뭐를 상징한 것이다? 크리스탈 수정유리 광화체 제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걸 표현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정몰의 단사를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탕은 단사다라는 모래다, 수정모래를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면 수정모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수정모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수정모래 결정들이 있는 건데, 그 수정모래 결정들이 액으로 돼 있는 게 바로 그게 오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객 환단할 때 오객이 뭐예요? 크리스탈 수정 액이죠. 액상. 그러니까 오객이라는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녹아 있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녹아 있는 상태가 요게 액상이잖아요. 액상. 그 금액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한마디로 이 단 안에 있는 알 속에 있는 어떤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요런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로 몸을 만들고 또 그 몸 알 속에다가 황금 메탈체를 만드는 과정이 요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요란 게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설탕 뽑기 달고나 게임은 크리스탈 수정 유리, 그 다음에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황금 메탈체, 제조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 설탕이라는 게 뭐냐면요. 설탕이라는 걸 좀 제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에서 설탕이 뭡니까?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유금을 뜻해요. 유금이 설탕이에요. 설탕. 이렇게 이게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 결정이란 말이에요. 설탕.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계의 그 원석,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아스트랄계의 나무의 열매에 해당되는데 그 열매를 추수를 하고 광물을 파내가지고 가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는 뭐예요? 그 가공해서 나온 결과물을 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화고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드는 거죠. 우리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황금 메탈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래 설탕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 구조를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바로 사금이라고 하는 사금. 이게 보통 이걸 숫자로 사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금. 금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금은 구금이고 이 신은 구고 유는 사야. 왜? 부서뜨리는 거니까 구를 부숴가지고 작은 숫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부숴가지고 가공을 해서 아주 순수한 부분만 추출해내는 거죠. 금 중에서도 순수한 부분을 추출해내는 것들이 사금. 이게 모래 설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래 설탕들이 나온 거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게 몸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걸 뭉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형성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해가 되면은 완전히 보름달 몸이 태어난다는 거죠. 황금 메탈체로 구성이 된다.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완전한 형태로 몸이 태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설탕이라고 하는, 여기서 모래다 설탕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달고나에 나오는 이거가 뭐야? 이게 바로 여기서 사유금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사금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금속의 변화, 우리 오객,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몸 자체가 완전히 물질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자,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게 이제 백설공주 신화 동화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백설공주다라고 하는 뭐, 스노우 화이트다라고 하는 건 뭐, 눈은 눈인데 백설 같은 눈, 그렇죠. 하얀 눈이다. 스노우 화이트, 백설이다라고 하는 백설. 백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얀 눈이라는 게, 눈이 뭐예요? 눈가루잖아요, 눈가루.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눈가루와 같은 거죠. 백사장의 그 하얀 모래와 같은 백설이란 뜻이에요. 그래, 이 백설로 만들어진 투명한 피부.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는 뭐예요? 투명한 피부를 가진 그 빈몸을 뜻하는 거죠. 빈몸. 그렇죠. 빈몸. 백설공주는 빈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백설공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니? 이 백설공주가 지금 우리가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에 이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인형 있잖아요. 여자아이 인형이 사실은 누구를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건 여기서 백설공주를 표현해 준 거죠. 백설공주. 그러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겠어요? 여 게임 안에는 백설공주가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 동화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마녀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녀가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저쪽의 세계에 있어서 이 거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개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스랄게와 코잘게는 거울 180도 거울 대칭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설공주는 이쪽에서 태어나는 백설공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태어나오는 백설공주고, 마녀는 뭐예요? 아스랄게에 있는 존재가, 이 마녀가 마법을 잘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의 여왕이야, 사실은. 마법의 여왕이기 때문에, 바로 이 피지컬계의 존재이면서 이 마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게 아스랄게가 마법적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마법적 마녀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왕국을 두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결국 마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설공주가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녀와 백설공주 간의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녀와 백설공주의 전쟁, 왕국을 놓고 벌이는 전쟁인데, 두 세계는 뭐야? 거울 대칭 관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대칭 관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 자체도 뭐 일곱 난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난쟁이들은 작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쟁이 세계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몸에서 그 작은 요 세계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우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오는 개념이니까 난쟁이들로 표현한 거라. 일곱 난쟁이는 뭐 7개 차크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설공주 신화 동화에도 이게 다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읽어내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 그 게임, 지금 오징어 게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죠. 저밖에 지금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달고나 게임, 설탕 뽑기 달고나 게임이 무슨 의미냐? 이거는 결국 크리스탈 유리강화체, 황금 메탈체 제조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달고나 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시하게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 달고나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만드는 오객과 금액을 만들 때에, 그게 형성이 될 때 이렇게 여기서 게임 자체로 보면 뭐를 지금 동그라미, 세모, 별, 우산을 지금 여기다가 새겼잖아요. 그렇죠. 새겨가지고 그걸 뜯는 게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그려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새겨 넣는다는 거죠. 새겨 넣는다. 어떤 도형을 새겨 넣는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 달고나 게임에는 도형을 새겨 넣는다.
도형을 새겨 넣는다. 이런 게임이 있죠. 도형을 새겨 넣으면은, 자, 도형을 새겨 넣는다. 자, 그럼 도형을 새겨 넣었다라고 할 때, 이 도형을 뭐라고 한 거냐면, 이걸 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이 도형들이 코드가 새겨 들어간다는, 코드를 새겨 넣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도형, 코드, 기하학적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하학적, 도형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형을 새겨 넣었다고 할 때, 그 모양을 새겨서 요 모양을 정확히 뜯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도형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야? 정확한 도형을, 기하학적 도형을 새겨 넣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라고 하는 거야. 부. 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적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적을, 여기서 우리는 그거를 부적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적으로 따지면 지오메트리, 기하학적 도형을, 그걸 보통 신성기하다라고 하나. 신성기하가 신성한 기하학적 도형 구조를 신성기하. 근데 그것을 부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부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 이데아적 어떤 세계 구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동양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걸 어떤 이데아의 어떤 원형 구조, 근원적 원형 구조, 기본 틀의 원형을 우리가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담고 있는 어떤 코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기하적 구조로 표현할 때 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가 부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부에.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새겨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우주, 여러분 몸에서 지금 새로운 아이가 여러분이 신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우주, 아버지 우주에서 아기 우주, 그 아들의 우주로 카피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이렇게 그 형상을, 그 원형 형상을 카피한다, 이렇게 되는 게 카피한다는 것은 어떤 도형 구조, 영어로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카피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곧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자로 어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식을 태어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정자 구조, DNA 정보 구조가 그대로 발현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는 뭐예요? 카피해내는 거죠. 이 DNA의 카피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DNA, 우리가 근데 원래 아버지로부터 다 DNA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DNA의 카피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의 그 원형 DNA, 그러니까 우주 원형 DNA 카피. 그거를 뭐예요? 도형으로 보는 거죠. 도형. 그러니까 하늘을 우주 안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도 카피하고 땅도 카피하고 사람도 카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카피를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카피를 들어갈 때에 그 카피하는 원질 자체가 지금 뭐냐?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에다가 카피하는 거네. 그 응고를 시킨 뒤에 카피하는 거니까 응고를 시킨 그 자리에다 카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카피.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우주의 그 근본 원형 구조를 카피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세계를 카피를 할 때 우리가 동그라미는 뭐야? 하늘을 카피한 거죠? 왜? 지금 현재 땅이라고 하는 그거는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설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렇죠? 오객이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성질, 변화된 성질을 표현해 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늘의 형상을 카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가 없어도 되는 거죠? 네모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바탕으로 이미 존재를 하는 거죠. 거기다 카피해. 그 다음 세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사람을 카피해. 하늘과 사람과 또 뭐야. 지금 이 과정 자체가 7개의 차크라를 통해서 거쳐 나오는 거니까 이 하나하나가 태양과 달이 합해진 별이 된단 말이에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사람은 별이요. 하늘은 태양,
땅은 달, 사람은 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북두 칠성 과정이라고. 북두 칠성 과정. 그러니까 7개의 별. 그러니까 사실은 7개의 별이 아니고 하나의 별이죠. 하나의 별이 7개의 그 변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칠성 과정이다. 그래서 칠성, 그 별의 과정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하늘을 카피해 놓고 사람도 카피해 들어가고, 그것이 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태양과 달이 합해진 별의 개념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별을, 형상을 또 카피해 놓고, 그렇죠. 그것을 새겨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를 넣어놨냐? 여기다가 우산을 카피해놨어요. 우산을 찍어낸다. 우산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수은 선생의 저기가 뭐예요? 수은이자 말 그대로 수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에서 밑에서 그 수승화강이 일어나면서 그 물질 변성 증류가 진행이 되면서 발효 증류가 되면서 여러분 머리 쪽에서 그 수증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름이 형성되죠. 그러면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서 요 4, 5, 6 과정에서 형성된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내린 비로 이루어진 그 연못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별과 우산 그 개념 알았죠? 그리고 하늘과 사람, 그것을 땅에다가 물질에다가 지금 카피해 놓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카피해 냈는다 할 때에 이 우주적 원형적 구조, 바로 하늘을 카피하고 사람을 카피해 들어갈 때 우주적 원형적 구조를 카피해 낸다고 할 때 이 우주 원형 구조가 이렇게 그 카피가 들어가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도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도장.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새겨져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카피한 거잖아요. 카피하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요 몸은 뭐겠어? 뭐 새겨진 거 아니야? 지금 우주의 그 각종 도형들이 다 새겨진 거 아니에요? 신성 기하학적 구조들이 새겨져 가지고 그 기하학적 구조, 우주 DNA, 우주 원형 DNA의 기초에서 우주적으로 창조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카피 과정. 그럼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카피에 들어서 뭔가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새겨져 있는 건 그걸 뭐라 그래? 도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도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존재는 도장이죠. 요 존재 자체가 도장이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최순 선생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옥세보전 누가 하냐? 그러니까 나도 또한 하늘님께 옥서보전 병명한다라고 하는 거, 옥세를 받았다는 거죠. 하늘님으로부터 내가 옥세를 받았다. 옥세는 도장이다. 왕이 찍는 도장이다. 그 왕이 찍는, 내가 왕이다. 우주의 왕이다. 새로운 우주의 왕이다. 내 몸 자체가 옥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태어나는 요 자체의 몸 자체가 옥세야. 옥세.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성과 전세 임신이니까 우리가 임신을 해서 그때 당시에 오성과 한음이 있어가지고 옥세 보존을 하게 됐는데, 나도 또한 하늘님께 옥서 보존 복명한다. 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오성과 한음이 그럼 누구겠어요? 오성과 한음이 바로 그 채순이죠. 여기서 채순을 비유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전세 임진이라는 게 임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임진. 그러니까 지금 난리통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 무병질환, 병사가 없는 게임과 같은 유의 게임, 바로 가상 세계에서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세계에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로 내가 임신이 돼서 하늘의 그 원형적 구조를 카피를 받아들여서 내가 옥새 그 자체가 됐고 내가 도장 그 자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녹여서, 그러니까 물질 변성으로 이렇게 그 모래질이 유금들을 녹여서 그 형상 구조를 만들 때, 녹일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녹이는 거를, 이거를 불에다가 놓고 볶는 거잖아요. 사실은 설탕을 볶는 거잖아요. 설탕을 볶는다. 그래서 설탕을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성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성. 여기 오성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그러면 오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오성과 한음 할 때, 여기 오성과 한음이 옥새를 보존했다라고 하는 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오성과 한음이 그걸 보존을 했다고 할 때, 오성이라고 할 때, 요 오성이 볶을 노자예요. 볶는다, 그런 뜻이에요. 볶아서 만들어진 성. 그러니까 오성이라고 하는 건 볶아서 만들어진 성. 왜 성이라고 그랬어? 성은 돌과 흙과 돌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로 지금 모래들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과 돌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이 지금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황금 메탈체는 뭐야? 네, 그 돌로 지어진 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성이지. 그 어떻게 해서 볶아서 끓이고 볶아가지고 만든 성이잖아. 오성이 뭘 뜻하는 거야? 오성이 그러니까 이게 오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황금 메탈체를 뜻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 나오는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의 그 몸을 이 몸 자체가 오성이야. 그 한음이라는 건 뭐야? 한음이라는 건 한강, 물이잖아. 한수. 물을 뜻하는 한강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강물, 지금 우리 뭐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올라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밑에서 수승화강해가지고 구름이 형성되는데 비가 내리면은 그 한강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강에서 우리가 몸을 뭐라 그래? 정신은 양이요. 몸은 음이다. 몸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음이라는 것도 뭐야? 이게 몸을 뜻하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한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잉태할 때 그 아이가 물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음이라는 거는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게 한수지. 그 물속에서 올라오는 몸. 그렇죠. 그다음 황금 메탈체는 그 몸이 볶아가지고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 그게 세서.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다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성경적으로는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서 형성되어 만들어져 나오는 몸이 바로 오성환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성한음도 지금 최수훈 선생이 뭐한가 비유 체계로 쓴 거죠. 은유 체계로. 그래서 이렇게 전세 임진에서 오성한음이 옥새 보존을 했듯이 나도 또한 옥새 보존한다는 건 뭐야? 내가 바로 오성한음이다는 뜻이야. 내가 오성한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최수훈 선생. 나도 또한 한루니까 옥새 보존 복명안에 무병질한 그 가상세계 전쟁 지난 후에 이렇게 살아나는 인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징어 게임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인생들은 하늘님께서 복록을 정해져서 수명을 이렇게 정해주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내게 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다 태어나는 그 존재한테 빈다는, 최수훈 선생한테 빈다는 게 아니고, 요 하나하나가 최수훈이라는 거지, 사실은. 최수훈 선생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게, 요런 존재들이 다 최수훈이기 때문에, 요 최수훈한테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최수훈한테 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순 선생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장생하고 불로불사하게 하는 것은 이게 권한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 존재가 옥새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다, 이게. 하늘과 땅이 내 수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내 자신이 나온다,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이게. 예? 그렇게 읽으셔야지, 이게. 그러니까 거룩한 내 집 부녀. 그러니까 내 집 부녀는 뭐야? 이 아이를 포태하고 있는 내 집 부녀 자세히 보고 안심하서 개 같은 외전, 수레지간에 지금 저기가 일어나 술싼일 못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숟가락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먹어대고 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알 속에서 그 물질을 먹어대면서 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싼다는 건 요게 지금 숟가락처럼 생겨. 숟가락이잖아요. 숟가락. 요게 숟가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 요 숟가락 술을 싼다는 건 뭐예요? 술로 싼다는 거지. 숟가락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먹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싸는 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싸가지고 싸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싸서 먹는 일을 못했다는 건 뭐야? 아직까지 우주화를 못 만들었다는 거지, 우주화를. 그렇죠. 우주화를 못 만들었다고, 새 숟가락으로 안 먹는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 우주알이 있어야지. 우주알에다가 물질을 넣어가지고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새 숟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싼 일을 못했다고. 숟가락으로 싸는 일을 했대. 숟가락으로 싸는 일은 뭐야?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숟가락을 싸는 일은 결국 우주알을 만드는 거죠. 우주알 만드는 거. 이걸 숟가락을 싸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몸에다가 단을 형성하는, 이게 뭐, 그러니까 단을 형성하는, 이 몸에다가 단을 형성하는 게 숟가락 싸는 일이고, 숟가락으로 싸게 되면은 뭐야? 알을 만드는 거죠. 단이 만들어졌으면은 그게 새 숟가락으로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거잖아. 금속체가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속체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자기가 수행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언제다? 그것이 내가 삼삭, 그러니까 우리가 38목수로 갈 때, 3목일 때 그 일을 못해가지고, 8목일 때 한다, 그런 뜻이야. 그게 뭐냐면은, 3목이 여기서 진목이니까, 여기 사실 임목이에요, 임목. 사실 여기로 보면 임목이야. 그러니까 임목, 3목에서 못했으니까, 8목, 묘목에서 한다 그랬대. 묘목. 그러니까 38수는 여기서, 그러니까 3목에서 못했기 때문에 내가 8년 지체를 했다는 건 8목으로 왔다는 거예요. 8목. 자, 3목은 기둥, 8목은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삼목일 때, 삼목 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알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여기에 왔을 때, 48이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그 아래 그게 들어와가지고, 먹이기 시작하는 건데, 요 가슴 차크라부터. 그거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3에는 못하고 8에 와서 그걸 한다는 뜻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건, 그럼 김덕령이라는 게, 망고충신 김덕령이라고 하는 게, 망고충신 김덕령이라는 게 뭐야? 망고충신 김덕령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김덕령만 유명한 게 아니고, 유명한 의병장들은 많았죠. 근데 왜, 김덕령을 왜 끌고 온 거냐면은, 금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금이니까, 지금 황금 메탈체니까 금 아니요. 그러니까 덕은 뭐야? 천도지덕 해가지고 하늘은 천도, 하늘은 도요. 천도, 지덕. 그러니까 몸은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는 정신이요. 덕은 몸이란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김덕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만드는데 김덕령 한다는 게 뭐야? 김덕령 한다는 거는 이빨로 씹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씹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요 영자는 그 뜻이 뭐냐면은 음식을 섭취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자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야. 활의 서합계라고 하는 그 주역계와 통하는 건데요. 이빨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의 지금 여기 입이 뭐야? 여러분의 입이 지금 6번째 차크라잖아요. 6번째 차크라에서 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신금을 부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저작행위, 그냥 씹어대는 건 뭐야? 이 신금을 부숴가지고, 원석을 부숴가지고 순수한 영양액만 뽑는 게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쌀 먹고 고기 먹고 할 때 씹는 게 뭐야? 씹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한 그 영양액만 추출하는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수하게 해서 그걸 먹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존재가 뭐야?
이거는 여기서 몸이 그렇게 순수하게 저작행위가 돼가지고 그 물질만 추출해서 요 몸을 형성해서 나온다는 게 김덕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덕령이 누구요? 김덕령이도 이거지. 그때 김덕령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밑에 하단전에 있을 때 김덕령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자축인이잖아요. 인에 있을 때. 하지만은 안 되니까 위에 와서 그걸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건 이치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김덕령, 김덕령에도 그러니까 이게 수은 선생도 이런 식으로 이치를 다 숨겨놔가지고 이거를 저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해석을 못한다 이거야 이게 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쭉 뒤에 내용은 다 됐습니다. 거의 다 해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치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는 다 설명한 거야. 지금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성한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야? 숟가락으로 싼 일을 못했다고 새 숟가락은 못는 이치. 그 다음에 김덕령, 망고충신 김덕령. 이게 다 뭐예요? 이것도 비유 체계로 돼 있으니까, 최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참 어렵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글들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비밀의 원리를, 인간이 변화하는 비밀의 원리를 이렇게 숨겨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바로 그 이치를 모르잖아요. 해석을 해야지만 아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듣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저 같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100%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저에게는 제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